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 세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건 도시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두 신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거든요. 바다를 지배하는 강력한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이 둘은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울 뻔한 적대 관계였던 거죠.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회의 권력 구조와 성별 갈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메두사가 이 둘의 다툼에 희생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신들의 경쟁 속에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신화가 실제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아테나와 포세이돈 사이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위대한 도시 아테네의 이야기를 다뤄볼 겁니다. 신들의 자존심 싸움이 어떻게 한 도시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말이죠. 고대 그리스에는 아티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세크로피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를 다스리던 왕이 특이했어요. 케크롭스라는 이름의 이 왕은 상반신은 인간이지만 하반신은 뱀의 형태를 가진 존재였거든요. 신화에 따르면 그는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왕이었다고 하죠. 세크로피아는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낚시로 생계를 유지했고 바다는 그들의 삶 그 자체였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대한 숭배가 자연스럽게 강했던 거죠. 어느 날 포세이돈이 세크로피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번성하는 도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싶어 했어요. 포세이돈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제안을 했죠. 만약 너희가 이 도시를 나에게 바친다면 바다는 너희 뒷마당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다른 도시들이 바다를 두려워할 때 너희는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신은 자신의 삼지창을 땅에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소금물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포세이돈은 이렇게 말했죠. 이 분수는 내가 주는 선물이다. 항해를 떠나기 전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다가 안전한지 알려줄 것이라고요. 도시 이름을 포세이도니아로 바꾸면 내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포세이돈의 제안에 감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리쳤어요. 섬광 한가운데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나타났죠. 지혜와 전략의 여신 아테나였습니다. 아테나는 이미 포세이돈이 이 도시를 차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신 역시 이 도시의 수호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테나는 당황한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티카의 시민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다면 이 도시는 아름다움과 지혜로 가득 찰 것이다. 예술과 과학이 세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테나는 자신의 창을 땅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아름다운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그 자리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여신은 설명을 이어갔죠. 이것이 내 선물이다. 너희 주변 땅이 얼마나 건조한지 안다. 하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너희에게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름은 어둠을 밝히고 집을 따뜻하게 하는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두 선물 앞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신의 분노를 사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케크롭스 왕은 도시의 모든 시민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어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신을 선택한다는 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성들은 모두 포세이돈에게 표를 던졌어요. 그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죠. 반면 여성들은 모두 아테나를 선택했습니다. 땅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에게는 올리브 나무가 훨씬 더 실용적인 선물로 보였던 거예요. 문제는 당시 세크로피아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 명 더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는 단 한 표 차이로 아테나의 승리였죠. 포세이돈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격분한 바다의 신은 즉시 아테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나와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말이죠. 포세이돈은 올림푸스에서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테나가 자신과 맞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전쟁의 여신이기도 한 아테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당당하게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두 신 사이에 진짜 전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어요. 신들의 왕 제우스가 개입한 거였죠. 제우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분쟁은 올림푸스 신들의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며 그곳에서 도시의 운명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요. 올림푸스 산 정상에서 신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우스는 의장 역할을 맡았지만 스스로는 투표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신들에게 결정을 맡긴 거죠. 투표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남신들은 포세이돈에게, 모든 여신들은 아테나에게 표를 던졌거든요. 제우스가 기권했기 때문에 아테나가 단 한 표 차이로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도시 세크로피아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로 불리게 되었어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아테나를 기리는 아름다운 신전이 세워졌죠. 바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신은 아테네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부들은 더 이상 바다에서 환영받지 못했죠. 폭풍이 자주 일어났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걱정에 빠진 아테네 사람들은 델포이의 신탁소로 향했습니다. 아폴론 신전의 무녀 피티아에게 해결책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피티아가 전한 신탁은 충격적이었어요. 포세이돈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아테네의 여성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여성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과의 화해를 위해 여성들이 희생양이 된 거죠. 동시에 케이프 수니온에 포세이돈을 기리는 장엄한 신전을 세웠어요. 이렇게 두 신 사이의 평화가 봉인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관대하게도 아테네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아테나가 준 올리브 나무는 그대로 보존되었고 도시는 계속 번영할 수 있었죠. 실제로 고대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예술, 철학, 과학이 꽃피웠고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성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투표권을 빼앗긴 아테네 여성들이 다시 정치적 권리를 되찾기까지는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실현된 건 20세기에 들어서였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신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두 신의 자존심 싸움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대 사회의 성별 갈등과 권력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선택으로 도시의 운명이 결정되었지만 결국 그 대가는 여성들이 짊어져야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 덕분에 위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정치적 권리를 잃어버린 여성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신화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은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대결,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한 위대한 도시 아테네의 이야기였습니다.